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더 현대 서울 인사이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 그 김난도 교수님하고 그 외에 최지혜, 이수진, 이향은 이렇게 네 분이서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 출판사는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 역시 제가 그 서평단으로 지난번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받아서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 현대 서울 그 백화점에 대해서 이 집필진들이 왜 이렇게 이 백화점이 그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장소를 대부분 다들 기피하고 피하고 그러는 현상이었는데 왜 유독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더 현대 서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특징이 뭐였는지, 비결이 뭐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책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 초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뉴스 하나가 들려왔다. 여의도에 새로 백화점이 문을 열었는데 몰려드는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소비자들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기피하던 시기였다. 그 엄중함을 뚫고 몰려든 수백만 명의 인파라니 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됐던 그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글귀 가운데요, 이 글귀가 참 인상 깊네요. 죽어가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다. 지루한 공간은 죽고 가슴 설레는 공간은 산다. 이 말이 아주 참 저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이제 아직도 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뭐 자영업자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이런 시기에 유독 이 그 더 현대 서울 여기 백화점에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에만 갇혀 있고 거리두기 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신들만이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각자 개인만이 뭔가 이렇게 체험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페르소나 공간을 이 더 현대 서울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히트를 친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고정관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정관념을 깬 대표적인 그런 어떤 건축물 어떤 사례고, 그 고정관념을 깬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 백화점에 대해서 한국 백화점의 백화점다움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현대 서울의 성공 요인으로 기존의 한국 백화점답지 않은 공간을 주로 꼽는다. 실제로 방문하면 5층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1000평 규모의 정원, 그리고 지상 3층에서 1층까지 1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인공 폭포, 지상 2층에서 1층까지 떨어지는 6m 인공 폭포가 시선을 압도한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자연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실내 정원과 폭포가 더 현대 서울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들로 하여금,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뭐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인터넷으로 뭐든지 이제 주문을 하고 인터넷으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식물원과 같은 이런 자연 공간을 그 백화점 내에 만들어 놓고 고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집을 뛰쳐나와서 여기 와서 직접 당신들이 체험을 해라. 이 공간은 당신들이 체험을 하고 와서 직접 보아야 할 공간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다가가서 그 고객들의 그 어떤
그 욕구들을 채워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더 현대 서울 이 백화점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타깃을 아주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공식 세 가지는 첫째도 타깃, 둘째도 타깃, 셋째도 타깃이다. 예. 정확한 타깃을 잡아야지만이 그게 이제 성공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KBS의 그 대표적인 그 음악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일요일 저녁에 나오는 열린 음악회하고 또 월요일 밤에 나오는 그 가요 무대. 예, 이 두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더 높게 나오느냐. 가요 무대가 시청률이 훨씬 높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 출연진들을 보면 열린 음악회 그 프로에 더 아주 화려하고 다양한 그 어떤 출연진들이 출연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규모나 뭐 이 시스템적으로부터 봤을 때도 훨씬 가요 무대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상하게 시청률이 가요 무대가 훨씬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요 무대에는 고정 그 시청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 그 60년, 70년, 80년대 노래를 그리워하는 그 우리의 그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이 아주 고정적으로 그 프로가 나올 때 TV를 켜서 TV를 시청해주는 아주 고정적인 그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요 무대 그 시청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또 고정적인 그 타깃을 정확하게 걸었기 때문에 가요 무대가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더 현대 서울은 바로 이 타깃을 정확하게 잘 잡았는데 그 타깃을 어느 세대로 잡았냐면 지금 MZ 세대로 이제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것에서도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또 SNS나 이런 거에도 아주 익숙한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뭐 영상을 찍어서 이제 주변에 알리고 SNS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아주 또 그 감명 깊게 봤던 그 대목 중에 하나는 이건 뭐 짧은 부분이지만 참 저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공간이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빌공자와 사이간자를 이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간이라는 것은 비움과 관계의 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요 대목이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면서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 공간의 그 개념을 어떻게 보면 더 현대 서울 이 백화점에서 그 공간의 개념을 잘 잡아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욕구를 이제 채워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잘 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그런 어떤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공간이라는 것은 비움과 관계의 합이 되어진다. 거기서 이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자와 또 그 어떤 그 관계적인 것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좀 분석을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신선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개념, 뭐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뭐 식당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뭐 종교 시설이든 이런 그 수많은 그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기관의 공간이든 앞으로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공간을 활용할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채워주면서
경험하게끔 해서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어떤 그 개념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또 그 느끼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되어져서 저는 이 책이 참 아주 흥미롭게 보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 공간의 개념 가운데 그 오늘날 저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 교회에 관해서도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라는 그 공간의 개념이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저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교회라는 그 커다란 그 공간이 거의 뭐 그 사용을 못하는 그 공간이 되어 버려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송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딱 그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상의 어떤 그런 삶에서도 이래 보면 그 종교의 어떤 그 교회라는 그 공간이 너무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빼고는 그 공간이 거의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가 많으니까, 이런 공간을 이제 앞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양하게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뭔가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자신만의 어떤 그 체험과 자신만의 어떤 그런 어떤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고민을 한번 저도 이제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뭐 어떤 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주중에는 뭐 다른 그 문화센터 같이 다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일요일 날만 그 공간을 이제 예배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간은 또 많은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문화적인 공간 같이 그렇게 활용을 하다가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양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아무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공간에 관련된 그 개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좀 심도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 책이 참 많이 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더 현대 서울 인사이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뭐 많은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그 사람들과의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